글쓰기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쓰게 했다. 이거를 좀 고집스럽게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론들은 어떻게 가져가셨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글쓰기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뭐 엄청난 기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노트를 갖다 준 게 다거든요. 그리고 근데 어떻게 했냐면 어떤 글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흰 백지를 글자나 그림으로 채우면은 그날의 미션이 끝난 거예요. 근데 애가 어렸을 때는 6살 때 뭐 7살 때 이럴 때는 손가락에 힘도 없고 글 쓰는 걸 힘들어하니까 물리적으로 힘들어하니까 그때는 제가 대필했어요. 아이가 말하면 제가 대신해서 쓰는 거. 그런데 제가 무슨 대필까지 해가면서 아이 글쓰기 습관을 만들어 주려고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날마다 한 편씩 글을 써가면 한 달 후에 이렇게 파일로 책자 하나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6살짜리 아이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근사하다. 이거 내 이야기가 책으로 하나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기쁨이 꾸준히 나중에 글을 쓰게 하고 그것이 다 모였을 때 한 달 후에 성취감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맛보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제가 글을 대신 써줬고 7살 정도 됐을 때는 이제 네가 일기를 쓰는데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 뭐 웃긴 이야기를 네가 지어서 써도 되고 인터넷에서 웃긴 이야기를 검색해서 그걸 베껴 써도 되고 아니면은 시 같은 거 애들 어렸을 때는 시 같은 거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짧으니까 짧게 써도 완성이 되는 거니까 부담 없이 쓰게 해요.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 쓰게 했고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니까 이제 일기 쓰는 걸 지겨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일기고 뭐 별다를 게 없고 막 이러니까 요 정도 되면은 이제 아이가 자기 글이 형편없다라는 걸 마주 대하고 알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글 쓰는 걸 싫어하게 되는 시점이 오는데 그럴 때 저는 이제 신문 스크랩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읽고 제가 이제 질문을 거기다 적어놓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글쓰기가 힘든 이유는 마치 영어 글쓰기가 힘든 거랑 똑같은 이유인데 스펠링 틀릴까봐 그리고 이 문법적으로 틀려서 잘못된 비문을 쓸까봐 두려워하는 게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문을 읽고 요약해서 쓰기를 하면 아니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쓰기를 하면 거기 있는 그 문장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베껴 쓰면 되는 거거든요. 거의 다 베껴 쓰고 앞뒤 문장만 내 문장으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쓰기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요. 그런데 이런 신문 스크랩 쓰기를 한 3년 정도, 4년 정도 하다 보면 이제 자기 생각을 써내려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렇게 일기를 주로 썼고 일기나 독후록 같은 거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신문 스크랩으로 계속 글쓰기를 유지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큰아이는 사실 공책 던져주고 일기 쓰자 오늘부터 우리 하루에 한 편씩 글 쓰는 거야 했더니 뭐 일필 휘지로 막 쓰더라고요. 저희 큰아이는 7살 때부터 영어 일기를 많이 쓰고 영어 독후록을 많이 썼는데 그런 아이가 있는 반면 그러니까 글 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가 있는 반면 그러니까 둘째는 글 쓰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일기 쓸 때마다 저랑 씨름하고 안 써 막 끝까지 버티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하루는 안 쓴다고 버티다가 울더라고요. 나 이거 왜 써야 되냐고 울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진짜 저도 이유가 궁금해서 민수야 너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그러니까 글 쓰기 전에 항상 대화를 많이 나누거든요. 오늘 쓸 글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근데 이야기는 너무너무 다채롭게 말을 하는데 글을 쓰자 그러면은 거의 유치원 수준으로 3줄만 딱 쓰고 다 썼어 막 이러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글 쓰는 걸 힘들어하는 것 같아? 왜 힘들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울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글을 쓰면 엄마가 그 글을 읽고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있어서 헉! 하고 놀라거나 아니면은 글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가 빵 터져서 너무 웃겨서 막 쓰러지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니면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쓰기 싫대요. 그러니까 되게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도서관을 뒤지면서 글감을 찾아다녔죠. 그러니까 글쓰기에 관련된 책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구글에 서치해 보면은 라이팅 프롬프트라고 치면 되게 많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 글쓰기를 재미있게 유도하는. 그래서 그때 그거 많이 찾아서 둘째한테는 그거 적용해서 글쓰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잠시만요, 뭐냐면 잠시만요. 네. 근데 그럼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전부 다 영어로 했다는 게 아니라 네. 당연히 한국어로 해도 되고 영어로 해도 되고 그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돼요. 내키는 대로. 그러니까 아이 기분 내키는 대로. 네, 아이가 어쩔 때는 영어로 쓰고 어쩔 때는 한글로 쓰고 그러니까 그걸 뭐 제가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 오늘 영어로 써도 돼? 나 오늘 한국어로 써도 돼? 이런 거 묻지도 않고 그냥 영어로 쓰면 영어로 썼나 보다. 뭐 한국어로 쓰면 한국어로 썼나 보다. 그랬죠. 근데 큰애는 사실 영어로만 쓰게 했어요. 큰애는. 아, 큰애는? 뭐 따로 이유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욕심이 있어서 이왕 쓰는 거 영어로 한번 쓰게 하자. 그랬던 거죠. 네. 이왕 쓰는 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 아이들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7년, 뭐 8년, 9년 이렇게 날마다 글쓰기를 유지할 수 있었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글을 쓰면 첨삭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 글이 왜 이렇게 짧아? 왜 이렇게 무성의해? 이따구로 쓸 거면 쓰지 마. 이런 식으로 혼낸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단 3줄만 달랑 쓰거나 어쩔 때는 한 줄 쓸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신문 스크랩 같은 경우에는 신문을 읽었다는 거니까 적어도 읽은 거니까 한 줄로 요약을 해도 그냥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절대로 아이가 쓴 글을 가지고 평가하거나 지적질하거나 혼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입장에서는 글 쓰는 게 지긋지긋할 이유는 없죠. 그리고 또 신문 스크랩을 하기 시작하면은 초등학교 3학년 아이라도 알아요. 자기가 신문 스크랩을 하니까 날마다 굉장히 똑똑해진다라는 걸 알아요. 실제로 저희 아이가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또 궁금한 게 말씀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글을 평가하거나 지적질하거나 혼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긋지긋할 이유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걸 애초부터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내가 지적질하게 되면은 아이가 싫어할 테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겠거니라고 다 알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그냥 뭐 바빠서 그냥 지적질할 여유가 없었다인 건지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이 씨앗들을 다 뿌려주신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의 뭐랄까 이 통찰력과 내공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 빅픽처를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셨는지 아니면은 그냥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됐는데 지나고 보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다. 그리고 사실 현재 지금 아이를 이제 막 키우는 이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새벽달림 같은 분 보면은 저런 걸로 어떻게 알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대충 다 알고 그랬나? 예.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치밀하게 계산해서 그래, 첨삭이나 지적질은 하지 말자. 어차피 자가 수정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 아이가 쓴 글을 제가 지적질을 하면 내지는 빨간색으로 이 단어는 이거 말고 이거 쓰자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요, 애가. 내 글에 손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아이로 키우면 엄마가 이제 도인이 됩니다. 고수가 돼요. 그러니까 애가 건드는 걸 싫어해서 이게 되게 실례구나. 그리고 아이의 사기를 꺾는 거구나. 뭐 이런 거 약간 경험적으로 안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글을 오랫동안 썼어요. 온라인상으로도 오랫동안 썼고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글을 쓸 때마다 누가 오타를 지적하거나 거기에는 그 단어가 적합하지 않고 이런 단어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지적질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 글쓰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똑같은 마음이고 근데 글을 쓰는 사람은 사실 글을 안 쓰는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책을 읽고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자가 수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쓴 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봐도 더 매끄러운 글로 자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제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아이들 글쓰기도 지금 당장 이걸 뜯어 고쳐야만 얘가 고쳐지는 게 아니라 이걸 지금 당장 뜯어 고치면 아이가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그 부작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던 거죠. 근데 생각하는 지금 또 그 사이에 1시간이 또 가가지고 그러게. 나 어떻게 진짜 잠깐만 끊고 바로 다시 들어와서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거든요.
잠깐만 끊고요. 들어와서 좀 정리를 하고 헤어지는 인사도 또 하고 해야 되니까 네. 바로 들어올게요. 네. 네. 그럼 조금 이따 다시 뵐게요. 네.